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가 2021년 6월 5일 날 시험 봤던 지방직 국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제 유형 보시면은 숫자는 뭐 거의 비슷합니다. 행정자공법, 구제법, 항상 이게 시소죠. 5문제, 7문제이거나 아니면 7문제이고 5문제이거나 뭐 거의 뭐 변함이 없고, 절차법은 거의 변함없이 2문제, 실효성은 거의 3문제. 이거는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이렇게 항상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제 유형에서 박스형 문제가 한 3문제 정도, 3문제. 박스형 문제가 한 몇 가지 출제됐는데 전체적인 난이도가 아주 쉬웠던 문제로 봅니다. 아주 쉬웠던 문제로. 그래서 올해 국가직 문제가 아주 어려운 편이었는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형식이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많이 뺏기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험은 그 반대로 아주 쉬운 시험이었습니다. 그걸 감안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설할 것은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들은 없다고 보입니다. 좀 같이 보겠습니다. 1번 옳지 않은 거 1. 문장도 짧죠. 헌법 개정 등등 공포는 관보의 계자함으로서 한다. 맞죠? 그죠? 국가가 발행한 신문에. 2번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즉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니까 그죠? 다시 와서 재의결하죠. 그때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만 되는데 안 하니까 할 수 없이 얘가 공포하는 거죠. 그때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서둘러야 한다 그랬죠. 서두를 일이다. 서둘일 그랬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 산다. 맞죠? 엔드죠. 엔드. 서울특별시 2 이상 일간신문 서둘일. 그 다음에 법령 공포일은 해당 법령을 게재한 관보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공포일은 발행일 맞죠. 4번 관보의 내용 해석 및 정시기 등에 대해서 종이 관보가 전자 관보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진다. 제가 볼 때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느 게 우선한다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죠. 그죠? 우선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 2번 취소와 철회 옳지 않은 것은 자,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이미 효력을 상실한 과세처분을 소멸시킬 수 있다. 틀렸죠? 왜? 침익적인 처분이니까. 원래 뭐 있죠? 원처분이 있죠. 원처분이 있고 원처분을 취소했는데 이 취소한 행위가 무효면은 아예 문제가 안 되고 취소인 하자면 일단 유효죠. 그 멀쩡한 처분을 일단 없앴다는 겁니다. 여기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럼 원처분을 다시 살리는 방법은 취소를 또 취소하느냐, 취소의 취소 이걸 하느냐, 아니면 원처분을 다시 하느냐 이런 문제 있죠. 그죠? 판례 입장은 이게 수익적이냐 침익적이냐 나눠가지고 수익적이면은 요걸 하죠. 취소의 취소. 취소를 취소함으로써 원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익적인 처분인 경우에는 취소의 취소를 부정하죠. 이런 차이. 물론 수익적 행위도 예외적으로 취소 사이에 그 이해관계인이 있으면은 취소의 취소가 안 된다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어쨌거나 과세 처분이니까 침익적이죠. 침익적이면은 취소해서 살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다음 2번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장래를 향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걸 왜 참 너무나도 기본적인 문제고, 수익적 행위의 철회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절차법에 따라서 행해져야 된다. 맞죠? 침익적이니까. 4번 처분청은 성립의 하자가 있는 경우 위법하면은 별도의 근거가 없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직권 취소하고 철회하고 모두 다 침익적이지만 이거는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도 짧고 뭐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부관. 옳지 않은 것은 1. 재량이 없어도 즉 기속행위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맞죠? 재량권이 없어도 즉 기속행위라도 재량은 그냥 붙일 수 있고 기속은 붙일 수 없지만 법에 명문이 있으면 가능하다. 그래서 행정기본법에서는 지금 행정기본법이라는 게 새로 신설됐는데 거기도 이러한 조문이 있습니다. 이제 명시돼서 가지고 나온 거죠. 부관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래서 이 기본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뭐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은 뭐 없습니다.
그동안의 학술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어 오던 내용을 그대로 담은 거기 때문에 명확하게 규정했을 뿐인 거지 내용 자체가 바뀐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실 뭐 이 법의 내용을 자세히 모르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이런 내용이 이제 법에 일반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문제가 되겠지만 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잘 묻지 않습니다. 뭐 굳이 그렇게. 어쨌거나 행정기본법이 신설되었고 여기에 따라서 이런 조문도 들어가 있다는 점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되는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더 이상 부과는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왜? 처분 당시에 법을 근거로 하니까. 처분 당시에 적법했다면 나중에 붙일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법에 따라서 법이 바뀌자마자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죠. 그럼 3번 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서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이라도 그 말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즉 위법한 부관이라도 그 말이죠.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할 수 있다. 틀렸죠? 불법인 것을 갖다가 사법상 계약으로 담았다 하더라도 즉 썩은 밥을 깨끗한 그릇에 담았다 하더라도 여전히 먹을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4번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서 지방단체가 소유한 재산의 관리청에 정한 그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맞죠? 독립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부담에 한해서죠. 부담. 그죠? 이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종기니까 부담이 아니죠. 기한의 일종이지. 기한의 일종. 조건, 기한, 부담할 때 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독립쟁송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4번 공법상 계약 옳지 않은 것은 1번 채용계약 공법상 계약이죠. 해지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공법상 당소로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계약이니까.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된다. 당연하죠. 모든 행정작용은 법률 우위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 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처분이 아니죠. 이거는 처분과 마찬가지로 절차법상에 따라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아니고 행정절차법에는 공법상 계약에 대한 규정은 전혀 나와 있지 않다. 지금 새롭게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서도 그 내용들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써라. 이런 내용들은 신설됐죠. 계약서를 써라. 하지만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라 뭐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4번 행위청은 공법상 계약의 상대방을 선정하고 계약 내용을 정할 때 공법상 계약의 공공성과 제3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맞죠? 무슨 말이냐면 계약의 성립상의 특성이죠. 성립상의 특성. 이 성립상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없는 거죠. 계약 강제. 내용 결정의 자유가 없죠. 부합계약. 이런 특징들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행정기본법에서는 이 내용 그대로 명시라고 있죠. 새로운 내용은 아니고 성립상의 특성이 있다. 자유가 제한된다. 그 말을 그대로 명시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신뢰원칙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가 행정청이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면 사실적 법률 상태가 변경이 있더라도 즉 사정 변경 취소하지 않는 한 여전히 공적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아니고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실효된다 그랬죠. 약속은 물 건너간다. 그래서 취소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라집니다. 가는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보기를 고를 때는 뭡니까? 일단 요거만 고르면 되죠. 그럼 나번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의 공표만으로 상대방은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됐다 볼 수 있다? 안 되고 행정규칙이라는 것이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미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공표했다고 해가지고 신뢰가 형성됐다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 나도 X라 해야 되고 그럼 더 이상 풀 필요 없고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런 박스 문제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만 풀어도 답이 나오니까 시간을 줄여줍니다. 그런데 출제하시는 분이 정성스럽게 보기를 막 뒤섞어 놓으면은 시간이 엄청 걸리는 거죠. 몽땅 다 풀어야 되는 100%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오니까 오히려 이런 박스형 문제들은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야 문제 빨리 풀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점점 박스형 문제가 점점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시간은 더 줄일 수 있다. 역설적으로. 그런 이야기 됩니다. 답은 공적 견해를 표명하는지 판단할 때 반드시 행정 조직상 형식적 고난 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맞죠? 다 맞죠. 그 다음 신뢰보 원칙은 국가배상법상 위법 개념을 충족시킨다. 맞죠. 오히려 취소하고 배상을 비교하면은 요게 좁고 요게 넓죠. 신뢰보호 위반인 것은 취소에서도 위법합니다. 그럼 국가배상에서는 당연히 위법한 것이고 그 말인 거죠. 그죠? 당연히 충족을 시키는 겁니다. 6번 효력 옳지 않은 것은 1번 처분이 아무리 위법하다고 하여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면 당연히 무효가 되죠. 그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 무효가 아니라면 그 말이죠. 아무도 그 하자를 이유로 무단히 함부로 고난이 없이 부정하지 효과를 부정하지 못한다. 맞죠? 왜? 공정력 때문에. 다 아시는 거고. 2번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처분의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 무효임을 전제로 해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그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서 그 취소나 무효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요게 효력 유무가 선결 문제일 때 둘로 나눠야 되죠. 그죠? 처분이 무효인가 취소인가에 따라서 무효인 경우에는 이 말이 맞지. 취소인 경우에는 이 말이 틀린 겁니다. 사실은. 취소인 경우에는 이게 틀린 말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세모로 볼 수 있다. 세모로 볼 수 있다. 그 뜻입니다. 3번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맞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은 뭡니까? 쟁송을 제기해서 취소가 안 되는 것뿐인 거죠. 국가배상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요건만 갖추면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고. 그다음 불가변력은 당의 행위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니고 틀렸죠? 당의 행위만 인정되는 것이고 동종의 행위라면 대상을 달리하더라도 인정된다 아니고 당의 행정 행위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건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은 보통 처분이 무효다란 말이 없죠. 무효 여부가 선결 문제로 된다고 했지. 세모가 있지만 확실하게 틀린 게 있으니까. 그럼 뭐 답 고르기는 어렵지 않다. 그입니다. 그다음 7번 행정입법 옳은 것은 위임의 근거가 없어서 무효였다. 법률이 있고 명령이 있는데 위임의 근거 없어서 명령이 무효인 거죠.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제정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인 것이 유효가 된다. 그 말이 아니죠. 그죠? 개정이 되면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효력을 발생하면서 장래효. 그래서 소급하는 게 아니다. 보시면 되고. 2번 시행령 내용이 모법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해석했을 때 문언, 글자 뜻을 봐가지고 충분히 해석이 되는 내용이라면은 직접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무효까지는 아닌 겁니다. 그 다음 3번 대통령의 입법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고 이거 뭡니까?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헌법 소원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안 되니까. 그러나 국가배상은 돈 문제니까 행정입법을 만들지 않아서 금전을 손실하게 되면은 국가배상 청구는 가능한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행정입법 부작위에 대해서 되지 않는 것은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다. 그 말이죠. 이게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4번 위임 근거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선고되더라도 그 위임의 근거에 지정된 법규명령은 별도의 폐지 행위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한다. 아니고 이건 뭡니까? 법규명령 위임 근거되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났죠. 자, 법규명령 폐판 그랬습니다. 폐판 공식 절차로 폐지가 되거나 또는 실효가 되거나 그러면은 모든 사건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 그러나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한해서 무효죠. 당해 사건에 한해서 무효다. 한정적이죠. 그죠? 이건 좀 뭘 말합니까?
법규명령의 의미가 법률이 위헌이 됐으니까 하위법은 근거 없어서 실효가 되는 거. 이 경우죠. 그죠? 이게 조금 약간 변형된 문장으로서 한번 참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폐판이라고 하지만은 실효도 포함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그래서 법규명령의 소멸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폐지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모든 사건에서 무효가 됩니다. 별도의 폐지가 있어야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죠?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신고 옳은 것은 1. 구관광진흥법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청의 행위는 요거는 지금 수리신고죠? 이런 것도 일단 암기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허가청의 행위는 사실적 행위에 불과하여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틀렸고 수리신고의 수리니까 처분성이 있죠. 2번 맨날 나오는 겁니다.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학습비를 받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평생교육법이 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경우에 행위청은 신고 대상이 된 교육이나 학습이 공익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등 실체적 사유를 들어서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실체유를 거부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학습비를 받은 경우에는 안 받으면 신고사항이 아예 아니고 받은 경우에 한해서 본래적 의미의 신고인 겁니다. 이런 사업들이 아주 큰 규모의 사업도 아니고 국가가 막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건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래적 의미의 신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형식적 심사에 그치니까 실체적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실체적 이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수리 신고가 되는 거지. 결국은 실체 이유로 거부할 수는 없고 그냥 신고서를 주면 받아줘야 된다 그 뜻입니다. 자, 3번을 보시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의지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신고만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거죠.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가 있고 행위청의 수리 등 별단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아니고 이 의제신고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수리신고죠? 수리신고니까 수리가 필요한 거죠. 4번 주민등록 신고다? 수리신고지.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일이 발생한다. 아니고 수리신고니까 수리가 필요하다. 다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 다음 9번 행정 절차 이제 옳은 것은 1번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므로 절차법상 사전통지, 의견 청취 거쳐야 한다 아니고 국가공무원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니까 이 절차법은 적용될 수가 없다 그랬죠. 2번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서에다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아니고 그러니까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처분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건 뭡니까? 이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알 수 있으니까 싸우는데 전혀 지장도 없죠. 지장도 없다면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적어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적어도 위법한 것까지는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3번 세액 산출 근거가 기재가 되지 않았다 하는 납세 고지서에 의한 부가처분은 그 후 세금을 자진 납부하였다거나 또는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 하여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맞죠? 하자가 치유되려면 세 가지 요건, 절치권이죠. 절차상의 하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절차하자가 맞고 절차하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취수 사유고 그리고 상대방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치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침해를 하고 나서 자진 납부했다. 그건 나중에 문제죠. 그죠? 이런 것들은 하자 치유와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치유되는 것은 아니고 이미 권익을 침해했다면 하자는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당사자 등은 청문 조서의 내용을 열람, 확인할 수 있을 뿐 거기 이의가 있더라 정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그럴 거면 뭐하러 확인하겠습니까? 그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색 갖추기요. 아시겠죠? 틀린 건데 구색 갖추기 지문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10번 공개법상 옳지 않은 것은 1. 정보의 공개,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맞죠? 2번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로서 자, 이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공개법 개정된 조문에 새롭게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은 공개법,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은 것 중에서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민원으로 처리하는 거지. 민원 처리법에 따라서. 그다음 3번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침해다. 맞죠? 왜냐하면 공개법에 나와 있는 모든 국민은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 말이 구체적 권리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번 오로지 공공기관의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행사는 허용돼요. 그건 안 되죠. 이해관계 불문하고 누구든지 다 되는 거지만 그렇다고 괴롭힐 목적까지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뭐 그것도 자주 나오는 거니까. 11번 이행강제금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다. 맞죠? 건물을 철거하라 했는데 철거를 안 해. 빨리 철거해라. 좋은 말 할 때. 안 하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할 수 있다는 거죠. 2번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맞죠? 왜? 상속이 안 되니까. 집을 안 나오신 남의 집에서 불법 농성을 하고 있다.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왔다. 안 나간 사람 아버지지 아들이 아니죠. 그죠? 그 다음 3번 실명법상 장기 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돈 때리기 전에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그 동법에 기준된 기간이 지나서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다. 다 아시는 거죠? 틀렸죠? 요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향해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강제하는 돈인 거죠. 강제니까 장래에 향하여. 그러니까 이행했다면 장래에 이행시킬 것이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행기간이 여기인데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부과할 텐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라도 이행하면 뭡니까? 여기서 의무를 이행했다. 그럼 이행한 다음에는 이행을 시킬 목적이 사라지는 거죠. 그럼 더 이상의 이행강제금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간이 지나서 이행했다 하더라도 미래에는 더 이상 부과할 수 없는 겁니다. 뭐 그런 말인 것이고. 4번 건축법상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 수단으로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위청은 개별 사건에 있어서 위반 내용, 위반자의 시정 의견을 감안하여 대집행, 이행강제금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거니까 성질이. 그럼 12번 사정판결. 1번 사정판결은 본안 심리의 결과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아 인정되는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 맞죠? 이유 있다.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취소를 하는 게 맞는 거죠. 하는 게 맞는 건데 뭐 한다.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취소하지 않는 거죠. 이런 판결. 취소하지 않으니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일종의 패소 판결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2번 사정 판결은 항고성 중에서 취소, 무효 인정되는 아니죠. 취소만 인정되고 무효인 경우에 준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유추해야 되잖아요. 유추. 그러나 유추하지 않습니다.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효에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고 2번은 틀린 것이고 3번 법원이 사정 판결할 때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해서 있게 될 손해 정도와 배상방법 등등을 조사해야 된다. 맞죠? 위공조 그랬죠. 위법할 것, 취소가 공익에 반할 것, 미리 사정 조사를 할 것. 이게 요건인 거죠. 4번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 당사자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해를 제거하는 시설, 그 밖에 적당한 구제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가 제기된 법원에다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맞죠? 원래 위법하니까 취소하는 거죠. 그렇다면 원고가 승소해야 될 사안인데 불구하고 중대한 공익을 위해서 원고를 패소시키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뭐한다? 승소해야 되는데 패소한 거니까 그 착한 원고를 구제하는 게 필요한 거죠. 구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법에서는 상당한 구제 방법이라고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지만 소송법에서는 배제적, 배상, 재해 등이라고 예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13번 행정벌 옳지 않은 것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침입적이니까 법적 근거 필요하다는 얘기고. 2번 경찰서장이 범칙 행위에 대해서 통고 처분을 한 이상, 통고 처분이란 원래 형사 재판해야 되는데 불상해서 봐준 거죠. 행정상 제재로 전환을 시킨 거죠. 그죠? 통고 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 기간까지는 원칙적으로 직결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직결심판이란 형사상 청구라는 거예요. 형사 청구 할 수 없고, 검사도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이게 좀 특이하게 나온 거니까 별표 두시고. 뭐냐면 기왕에 뭡니까? 형사 재판에 가름해서 행정상 제재로 바꿔준 거니까 요거 좀 끝날 때까지 좀 기다려줘라. 그냥 또 요거 해놓고 안 기다리고 바로 재판해버리면은 벌금 받으면은 전과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범죄에 대해서 전과자 되지 말라고 바꿔준 건데 좀 기다려주지 그 말입니다. 좀 기다려줘라 합니다. 한번 행정청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맞죠? 그래서 상실시키는 취소 소송은 제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은 처분이 아니다. 그랬던 거죠. 그다음 4번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질서위반 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니고 성립하죠. 성립은 하는데 자 형법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냥 과태료는 성립은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다만 가중, 감경,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가감면 아시겠죠? 신분이 없는 자를 가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신분이 없어도 위반 행위는 성립합니다.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행정대집행 옳지 않은 것은 1.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 의무는 퇴거, 나가고 깨끗하게 넘기는 것은 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맞죠? 이 퇴거나 명도는 비대체적입니다. 사람이 나가니까. 흑기사가 될 수는 없죠. 너 나가 그랬는데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2번 후행처분인 대집행 비용납부명령 개통실비 비용납부명령 취소청구 수송에서 선행처분이 개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틀렸고 있죠. 개통실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거니까 이게 멀쩡하다 하더라도 여기 하자가 있으면 요거 하자를 이유로 비용 실행이 아니어서 비용 징수 그죠? 이게 멀쩡하다 하더라도 개고처분의 하자를 가지고서 비용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하자가 승계된다라고 했던 거죠. 그럼 3번 대집행에 의한 비용을 징수했을 때 돈 뺏어가면 그 징수금은 사무비 수속에 따라서 국가 근보나 지방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맞죠? 대집행에 대해서는 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맞죠? 문제가 되지 않고. 그 다음 15번 국가배상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국가나 지방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선임감독 설치관리 이거죠. 공무원의 선임감독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하고 봉급 부담자 관리 비용 부담자가 서로 동일하지 아니하면 서로 다르면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배상해야 한다. 맞죠? 선택적 청구를 인정한다 그 말이죠. 그다음 2번 국가 배상 책임에 있어서는 국가는 직무상의 의무 위반과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고 맞죠?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맞죠? 무슨 말입니까? 즉 사익 보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사익 보호성. 국가 배상을 청구할 때도 공권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관계법상 국가에게 무언가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러면 강행법규성 충족 이 의무가 사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해석이 돼야 되고 그러면 사익 보호성 충족 모두 충족되면은 공권이 성립하는 거죠. 강사 그 말인 거죠. 3번 국가배상법상 공공의 영조물은 지방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실상 관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아니고 정당한 권한이 있거나 말거나
사실상 관리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아시겠죠? 포함하지 않는다니까 틀린 것이고. 4번. 공무원 개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 행위라는 손해배상을 진다고 할 것이지만 경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공무원은 부담하지 않는다. 맞죠? 자, 공무원 개인에게 보통 공무원 개인이라고 하면은 민사 책임을 말하는 건데 국가 책임과 공무원 책임은 다르죠. 국가 책임은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만 있으면 됩니다. 경과실이어도 됩니다. 경과실이어도. 그러나 공무원 책임은 내부 책임이냐 외부 책임이냐 가리지 않고 모두 다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묻고 있는 것이 공무원 책임이니까 이게 지금 내부 책임이냐 외부 책임이냐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개인이란 말이 있으니까 이 외부 책임, 민사 책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는데 어쨌거나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중과실이면 가능하다. 그 말은 틀림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16번 집행정지 옳지 않은 것은 1.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하려면 구하는 당해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서 계속 중임을 요건을 한다. 맞죠? 처, 개, 회, 긴, 공, 이 중에서 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 즉 원칙은 중간에 하는 거다. 예외적으로 소제기와 동시도 가능하죠. 2번 거부처분 효력정지는 그 처분에 의해서 신청인에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하므로 신청인에게는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있다. 아니고 자 거부처분은 존재하지만 회복할 원상태가 없기 때문에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작위는 정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처분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만 거부처분은 회복할 원상태가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처분의 효력정지는 집행, 절차의 속행,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효력정지의 보충성이라 하죠.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장 심하게 침해하는 거니까 효력정지는 제일 마지막 방법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신청인의 본안 청구, 이유 없음, 이유 없다, 진다는 거죠. 명백하다, 뻔하다 그랬죠? 합치면 질게 뻔하다. 질게 뻔할 때는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 맞죠? 질게 뻔한 놈이 소를 제기했으니까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말입니다. 그죠? 이런 것도 본안의 승소 가능성도 어느 정도 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 다음 17번 행정심판. 자, 1. 심판 청구 기간의 기산점인 처분이 있으면 안날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 방법에 의해서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이다. 맞죠? 알 수 있는 상태는 처분이 있었던 날, 즉 효력 발생 시기고 제소기간 안날은 현실적으로 안날이죠. 이거는 알 수 있는 상태, 이거는 현실적으로 안날을 뜻한다라고 하겠습니다. 2번 행정청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자 의무행 심판은 거부나 방치에 대해서 둘 다 할 수 있죠. 지금은 부작위에 대한 방치에 대한 의무행 심판. 그때는 기간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맞죠? 사정 제기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기간에 대해서는 취, 무, 의 그래서 기간은 취소일 때, 무효일 때는 적용되지 않죠. 근데 의무의 심판은 거부나 방치에 대해 다 되는 건데 심판의 기산점은 처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방치하면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을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법에서 무효등 확인 심판과 부작위에 대한 의무행 심판은 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의 규정을 정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습니다. 반대 해석상 요게 안 된다는 얘기니까 요거는 그럼 된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기간의 문제고 사정 재결은 다르죠. 취소일 때 되고 무효일 때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인 재결이. 그럼 의무행 심판은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무효만 안 된다는 거구나 라고 해석해서 의무행 심판은 사정 재결이 된다라고 해석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건 틀린 거지. 그입니다. 그나마 좀 약간 복잡한, 하지만 제가 늘 설명드렸던 것인데 그나마 복잡한 문장. 그다음 3번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 다시는 심판 청구할 수 없다. 다 하는 거죠. 그죠? 그다음 그러니까 불가 변력이 생기니까 함부로 번복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재결 확정, 처분 확정이죠. 처분에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모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없지 아니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재결이 확정된 것은 재결은 불가 변력, 행정청이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법원이 손대지 못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행정 처분의 확정력은 행정청을 구속하겠지만 판결의 확정력이 있어야 법원을 구속하죠. 그런 말이었죠. 그래서 처분의 확정력 가지고는 법원까지 구속하기는 힘들다 그랬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 또 자주 보는 판결이었고 뭐. 그죠? 그다음 18번 협의의 소익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달달이 돈을 받아가는 지방의원들 제명 잘렸다. 취소하라.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됐다. 그렇다면 지방의원은 그 제명 해결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있다. 맞죠? 옛날에는 이런 수당이 없었기 때문에 취소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은 가능하다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공무원 정년 도래하기 전에 파면 처분을 했다. 그럼 그때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 실익이 있죠? 취소하면 복직이 되니까. 정년 도래 후에도 가능한가? 그때도 가능하다. 왜? 이걸 취소함으로써 그동안 다니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으니까 그런 봉급을 회복한다는 점에서 부수적 이익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있다. 이걸 지방의원으로 바꾸면은 지방의원 제명 의결. 여기는 임기 만료. 임기 만료 후에도 과거에는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취소할 실익이 없었는데 지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가지고 월정 수당을 받고 있는 거죠. 저걸 회복하기 위해서, 돈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가능한 것으로 판례가 나오는 거죠. 판례 자체가 바뀐 게 아니라 그 옛날 판례와 지금 판례 사이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판례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은 가능하다. 그래서 공지대 그랬죠. 공무원, 지방의원, 대학교원 사건. 공무원 가능, 지방의원 가능, 대학교원 불가능. 뭐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 니은 파면 처분 취소. 파면 처분을 취소하라. 사실심 변론 종결 전에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아서 당연 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공무원은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일이 있다. 당연 퇴직이 되었지만 뭡니까? 당연 퇴직되었지만 그래도 파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봉급을 회복한다면 취소할 실익이 있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디귿 공익근무요원 소집 해지 신청을 거부한 후에 해제를 거부했다. 그 후에 원고가 계속해서 복무함에 따라서 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 해제 처분을 한 경우에 그럼 이제는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얘기는 뭡니까? 나가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죠? 해제하면 나가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니까 이걸 취소하라. 그 말은 나가고 싶다. 근데 이미 기간 만료로 나가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원고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액이 있다.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이미 나갔으니까. 그 다음 19번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 나타내는 지문.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 주체를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이다. 당연히 하기고 여기 뭐 지문, 홍채 많죠. 그죠? 2번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이 되는 신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한다. 아니죠. 이것도 늘 했던 건데 지금 신청권이라는 것은 요건심사에서 거부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가 이걸 따지는 겁니다. 여기서는 추상적인 신청권이죠. 대충. 그러나 본안에서는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가 위법, 적법을 따집니다. 여기서는 신청의 인용,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를 받죠. 허가를 받으면 내가 신청한 게 인용되는 거죠. 그게 바로 만족적 결과지.
신청의 인용 같은 구체적 권리는 이쪽의 문제, 이쪽의 문제, 본안의 문제다. 이것도 말씀드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부 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은 신청권은 추상적 권리다. 구체적 권리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3번 지적공부소관청의 지목 변경 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맞죠? 과거에는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의 권리에 중요한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 4번 산업단지 개발계획상 산업단지 안에 토지 소유자로서 그 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는 산업단지 지정권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서 권한자에 대해서 개발계획,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맞죠? 입주해야 되잖아요. 입주해가지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입주권을 받았으면 가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행정계획상 못하게 돼 있다. 그럼 어이없죠? 그럼 뭐 한다? 행정계획을 바꿔달라 요구할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계획을 바꿔달라 할 신청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건인 거죠. 그죠? 뭐 새로운 판례지만 원리를 생각한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알겠죠? 그다음 20번 재결의 기속력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재결에 의해서 취소가 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왜 끊어지는 거죠? 취소 심판이고 무효 등 확인 심판인 거지. 그것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즉 거부 처분일 때 그 처분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즉 재처분 의무. 맞죠? 자, 취, 무, 의 할 때 재처분 의무, 간접 강제, 직접 처분 같은 게 있을 때 과거에는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 의무 이행 심판의 경우에만 재처분 의무가 있고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나와 있었죠. 그런데 거부 처분에 대해서 즉 여기 나와 있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를 하거나 무효 등 확인이 되거나 그랬을 때 여기에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옛날에. 그럼 여기 되느냐 안 되느냐 논란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아예 법으로 명시해서 가능하다고 명시한 거죠. 그래서 재처분 의무가 여기도 인정이 되고 여기도 인정이 된다. 지금 그 말인 거죠. 취소에도 인정이 되고 무효 등 확인 심판에도 인정이 되고 그 말입니다. 그리고 간접 강제를 모두 신설했죠. 그러나 직접 처분 제도는 여전히 원래대로 여기만 있습니다. 이 그림을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니은. 그럼 기억은 옳은 거. 그럼 일단 이런 게 이제 문제가 좀 까다로운 거죠. 그죠?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기억은 옳은 거. 일단 4번 제끼고. 니은.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 재결만 인정이 되고 기각 재결은 인하지 않는다. 맞죠? 취소했을 때 사라지는 거니까. 그럼 니은은 들어가야 됩니다. 니은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일단 3번 탈락. 그럼 디귿은 볼 필요도 없네. 그죠? 볼 필요가 없지만 자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에만 미치고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 아니고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 중에서 그죠? 주문뿐만 아니라 이유 중에서 전제되는 요건 사실까지는 미칩니다. 그죠? 그럼 디귿은 들어가면 안 되고. 어차피 1번이면 고른데 문제가 없죠. 그럼 리얼. 행유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위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배상하도록 명하는 게 간접강제죠. 간접강제나 직접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죠? 없어도 할 수가 틀린 거죠. 그럼 리얼은 틀린 거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뭐 답은 1번밖에 없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비교적 이 지방직 문제는 상당히 쉬운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공부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쉬운 범위라고 보셔야 됩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은. 근데 교과서에 나와 있지 않은 돌출 문제, 최신 판례, 말도 안 되는 구색 갖추기 이런 것들은 정말 까다로운 거죠. 그죠? 하지만 기본서에 있는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문제가 쉬운 문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지방직 문제는 특별히 뭐 비비꼬아놨거나 까다롭거나 말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문장이 길어지거나 사례형이나 이런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아주 낮았다. 그래서 우리가
난이도는 하로 평가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